근데 우리 반성규 씨가 가는 데마다 분위기가 좋아요. 아, 맞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옛날에 그 직업 하시는 일 자체가 레즈하고 관계가 보이는데 아무래도 저도 한 번씩 보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예. 근데 이게 참 얘기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비 막아야지. 아직 시즌 얘기해달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갔어요.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참 눈치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참 혹시나 또 그래도 자꾸 강조를 해야 돼. 시작하기 전에 여기 제가 시간을 많이 안 갔거든요. 제가 밖에서 10분간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있었어요. 아이. 기저귀 한번 하실까요? 기저귀. 그건 하실 텐데. 기저귀 한번. 기저귀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요가 갔었는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앞으로 할 때 하고요. 뒤로 할 때 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뒤로 할 때 우두둑 소리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이거 돌려가 이상이 있으면 한번 병원에 가보자고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봤어요. 아니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강의 편을 했어요. 저는 강의 편을 생각을 못하고 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세련되진 않았는데 첫마디가 그래서 기가 죽었지. 그러면서 그러나 당신이 경험한 수익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일이 벌어서 그런 거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다.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좀 경험이 많이 없어서 어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진솔되게 전해드리는 것으로서 엿보고 오늘 이제 오기 전에 그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 강의를 나갔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요. 이 시간은 태영인, 소민, 소장인이 나왔는데 사실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그냥 욕이 반이고 강사가 욕이 반 제가 이렇게 있는데 욕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주머니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수준이 그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한다. 아주 시간 때문에 저도 그냥 그래서 어떤 게 전달력이 있는다는 보려고는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익성 분석 강의를 지금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아요. 좀 제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7월 15일이거든요. 반 정도 대신하고 반 정도 남았는데 금년도 아까 시작할 때 반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반 정도 남았는데 금년도 남은 반을 한번 좀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과연 금년도 상반기의 수익성은 수익성이다. 딱이네. 상반기의 수익성은 좋으셨는데 만약에 그 수익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있겠죠. 저는 저 사업 수익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돈에 관련된 그런 수익성보다는 인생의 추수라는 측면에서 수익성은 어떨까? 그런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답은 나오지 않고요. 이제 수익성이라 하면 수익하고 수익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늦은 시간에 강의를 들어주시게 돼서 영광인데 이 프로피트비리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수익은 어떤 프로젝트에 한 번 결과가 어땠느냐 수익이 나빴느냐 좋았느냐 높았느냐 낮았느냐 수익성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 일이면 일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연속적으로 나느냐 그럼 연속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 하나에 대해 얘기할 때는 수익이라고 표현해요.
반복되는 사업일 때는 수익성이라고 해야 맞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어떤 정확한 뿌리와 한 좌표를 먼저 설정하고 해서 어떤 시점이 출발 시점이 정확해진다. 오늘은 그런 수익성의 분석. 이게 이제 제가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끝나서 10분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되면 건수시로 보면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우선 전에 한번 이제 초기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이 SBA가 그 상암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신기술 창업센터에서 가보기를 요청을 드리고 가면 정말로 여기는 십수년간 어떤 그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아놓고 이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뒤에 나오겠습니다. 저한테 동업을 해도 되느냐? 아니 동업을 하면 어떠느냐? 동업을 하면 제가 동업을 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동업 계약서가 있느냐? 뭐 이런 형태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어떤 안노 그러면서 그분이 또 중동에 지금 제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저보고 바이어 리스트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좀 그 본인이 구해야 그 실력이 늘어나는 거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추천했는데 하나는 koima.or.kr koima.or.kr 들어가 보시면 예예 제가 거기 부회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15,000개 회원사가 있을 때 많이 가는데 거기에 가면 영문 홈페이지도 있고 한글 홈페이지도 있고 거기 담당자를 접속을 하시면 데이터베이스가 38년간 축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데이터인데 오늘 그 중에서 서울시 소속의 창업기술 약간 많이 가서 밑에 있는데 이렇게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신기술 창업센터 이걸 한번 가보시면 SBA라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아무튼 여기에 가면 자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도 충분히 있습니다. 판매한 데이터 여기 가면 제가 갖고 있는 게 한 2만 개 정도 그 우리나라의 바이어 자격으로 왔던 사람의 비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수출 창업 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것도 좋은 찬스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려면 이제 사무실이 필요하거든요. 사무실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 오면 사무실도 되게 싸요. 보시면은 요즘은 뭐 사무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데 사무실을 지금 등촌동도 있고 구로동도 있고 성수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 시간이 지나도 상관없어요. 아마 이거는 뭐 날짜가 이제 기간별로 모집을 하니까 지금 신청을 해놓으면 차례가 되면 다음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무실 굉장히 싸고 회실 같은 건 그냥 공짜로 쓸 수 있고 또 여기 데이터를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같이 유사한 또 그런 창업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하면 되고 또 여기서 좋은 인연 만나가지고 뭐 같이 또 사업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막 창업 상품을 들고 와가지고 내 거를 소개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투자하겠다는 분도 찾아오다 보니까 투자를 또 발인해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참여하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시간 가면 한 번씩 확 들어서 여기 있는 담당자라고 그냥 명함표만 해놓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이걸 소개해드리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손안트는약하고 아이보리하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요거를 한번 얘기 안 드린 것만 한번 드리냐면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또 생업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하는 것이 매번 모든 일이 잘 될 수도 없고 매번 안 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즘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아침에 7시부터 저녁에 뭐 늦게까지 일하는 이런 시스템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아야
at the most 많아야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면은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못 내면 낼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건 이론이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좋다 이거는 이론인데 근데 제가 오랜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이제사 신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이 흙바퀴를 많이 돌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물론 흙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또 제대로 될 수는 있겠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그 앞에 할아버지가 한 사람이 잡혀 계시는데 그 사람이 61살에 그걸 창업을 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약관의 나이 때 30살 때 그때 이제 미국을 가서 그때 이제 그 빅맥이라든지 맥도날드 그때 한 5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때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니까는 그 제가 그 몸을 보셔서 자주 맥도날드 이용했는데 지금 그때는 맥도날드가 미국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맥도날드 하면은 월드와이드 생기고 뭐 심지어는 뭐 태국의 그 도만 시골에 가도 있을 정도로 엔터 마크가 선명하게 미국 하면 중국 하면 맥당반이라고 거기 예약 정보자 쓰면 빠르게 다르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수익성 오늘 이게 수익성이니까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좀 덜 고생하고 시간도 좀 덜 쓰고 만약에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수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아야 된다 또는 수익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예를 지난번에 말씀 안 드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수익이라는 것에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이제 이 접착제 얘기를 이 포스트잇 모르시는 분 아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포스트잇 개발 사례를 보면 이렇게 알아요. 처음에 이 그 접착제를 개발을 했는데 이 접착제는 딱 급해가지고 쇠망치 갖다 붙여도 벡터 2장 붙여놔서 나무를 갖다 붙여놔서 실면 소를 갖다 놓으니까 안 떨어지는데 이 개발한 접착제는 붙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처음에 이 포스트잇은 실패작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보통 사람은 다 실패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개발 목적 자체가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거 붙였다 빼서 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게 포스트잇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당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도 많이 해요. 피할 수 없으면 절대야. 뭐 정말 그 긍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초긍정을 해야 된다. 초긍정을 넘어서 극초긍정을 해야 자기 자신이 편하다는 거죠. 그 말로는 쉬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 요새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참 재밌어요. 뭘 제가 그렇게 하나. 요새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원 스텝 비하인드, 원 스텝 비하인드. 옛날에는 원 스텝 어헤드예요. 그러니까 한 스텝 뒤로 늦추니까 무지무지하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해보지 뭐.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쭉 아침에 이제 출근한 리스트를 쭉 써놓고 오늘 이거 하면 100% 하는 거다. 이것도 못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생활을 하는 거 너무 편한데 옛날에는 아침에 적어놓고 그거 플러스 알파를 20% 더 해야 속이 풀리는 그런 이제 그 중소기업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성공도 실패도 판단의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제 부러진 소세지는 아마 잘 아실지 모르는데 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정상적인 소세지를 이제 병원에 100이라는 수치를 팔았는데 이 사람 안 팔리는데 그날따라 부러진 소세지가 많이 나왔대요 공장에서.
그래서 옆에다가 조만하게 부러진 소세지는 그냥 실시버니요 하고 이렇게 갖다 팔았는데 이거는 안 팔리고 부러진 소세지는 그냥 갖다 놓으면 쪽쪽 다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소세지를 만드는 가공 공장에서 생 소세지 띠리 불러갖고 여기 가서 파는 거예요. 물론 30% 디스카운트 됐죠. 네. 됐지만 뭐 이익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도 이걸 많이 팔면 이걸 커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겠죠. 그래서 멀쩡한 저거 소세지들이 불러가 판다. 제 발음이 저쪽에 불러가지고 예. 프로텔에서 판다 이거죠. 아, 그 저도 그걸 듣고 참 별거 아닌데 그거 아니겠네? 그러면 들더라. 우리 살아가면서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 부러진 소세지 같은 걸 알게 되니까 꼭 접착제가 붙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번 좀. 근데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손을 안 끄는 얘기하고 아이보리는 지난 거에 말씀드리니까 이제 남은 게 예원에 가보시면 예원 만두라고 지난번에 얘기가 당신을 쳐보더라고요. 제가 금년 3월달인가 중국 상해를 다시 전시를 하러 그래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하루 관광하고 있는데 예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예원 옆에 호텔을 잡았었지만 그래서 이 예원 만두를 꼭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 무슨 만두가 무슨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느냐. 아무튼 그 예원이라는 곳이 하나의 우리 성경문 같은 곳이니까 구경을 하고 나는 그 이제 줄을 갖다가 한 40분 썼어요. 만두 먹는. 근데 만두 값은 똑같아. 근데 그 만두 가게 예원 옆에 만두 가게가 있는데 예원 만두라는 옆에 막 제가 그랬어요. 이 집은 줄을 잔뜩 섰고 다른 데는 텅텅 비어 있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무슨 뭐 특별한 수 안에 그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거야? 명성이 있느냐? 뭐 명성은 있겠죠. 어떤 그다음에 그래서 다른 이제 우리 같이 가는데 줄을 서 있는 상태에서 이쪽 서라 하는 거는 그냥 나도 다른 데 몇 봤어요. 그런데 다른 집은 텅텅 비어 있어. 줄을 안 있어요. 금방 가면 만들어 잡죠. 이 집은 40분 줬어요. 40분. 실제로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갑니다. 30분도 안 해요. 그래서 또 그런 거. 그래서 이 예원 만들 이 집이 이제 4층짜리가 그렇게 다 세워놓고 내가 또 2층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유가 있는 게 사람만 꽉 차이고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 그것도 3층에 또 가봤어요. 무슨 또 요리실 특별히 있는 거예요. 3층은 똑같으니까. 4층을 가봤어요. 똑같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요. 근데 이 만두는 이제 서서 먹습니다. 앉아서 잘 못하니까 전부 그냥 이제 이게 중국동 얼마 쪽으로 사갖고 전부 서서 먹는데 이제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서 먹죠. 서서 먹는데 만두가 여러 개, 만두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요 만두가 여러 개 있고 요 사이에 국물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 안에 또 국물. 이렇게 했어요. 요 국물이 이걸 씹어 보니까 달짝지근하니 요게 맛이 있어요. 다른 만두하고 차이는 딱 그런데 40분 풀려서 같이 마시면 저는 막 아야 귀찮다 40분 그냥 옆집에 가서 먹고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여기 와가지고 예원 만두를 안 먹고 가면 고난하다. 그러면 40분만 줄 서니까 지겹죠. 그래서 이 셋을 하고 난 가서 수업좀 하고 이 예원 만두가 제 생각에는 많은 저는 학교였습니다. 매운 만두 지금 만드는 건 그렇죠. 이중으로 해서 안에다 막 구운 만두 그래서 만들어도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동에 가면 쭈꾸미 집이 있어요. 아 많죠. 제가 가봤습니다. 한순간 주시잖아요. 예. 나도 역직하려고 했는데 옆집에서 내가 이제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맛도 몇 달도 별로 근데 똑같다. 그 집만 1시간 서역이야. 그래서는 옆집이 엄청 많은데 사람 없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이게 뭐 깊은 역사까지는 모르지만 뭐 수, 당, 송, 원, 명, 청나라 흘러오면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이 될 수 있는 어떤 뭐 전통이든지 기술이든지 아이디어든지 친절이든지 뭔가 자부심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60살 넘어서 캐스팅 시스템을 막 정리하는 사람은 다 지금 뭐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은 몇천억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누구든지 특별히 질 수 있다고 저는 자신감을 들고 싶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기를 희망하면서 아무튼 우리 남아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여생이라 하면 안 된다. 여생이 아니고 적극적인 그런 좋은 대박의 수익성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작업은 제가 사진을 이게 크기가 잘못해서 이거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잘랐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앞쪽으로 누구신지 아시죠? 네, 선생님. 이분은 여기도 뭐 인류가 안 될 사업은 아예 눈 돌리지 말고 성률 70% 이상, 뭐 70% 이상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때문에 결국은 물론 그 사업 아이디어하고 관련이 많이 있고 타당성하고 관련이 있는데 결국은 모든 거는 나중에 아이디어고 타당성이고 어디 가서 기결이 되냐 수익성이 얼마나 높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 수익성이 극대화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중국 알리바바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1,400배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투자 수익 실현을 했는데 14년 전에 투자한 게 지금 1,400배가 되면 1년에 얼마씩 벌어났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구글이니 뭐 알리바바니 이런 그 아마존이 이런 것들은 우리 삼성전자의 그 어떤 나이보다 더 있습니다. 그 젊은 기업들이 세계 지금 1, 2 해서 9까지 쭉 보면 구글이니 넘버 9 상당히 이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에 목숨을 거는 그런 자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저도 같이 끼워주고 같이 가서 만들어 보자.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이러는데 네. 내가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뭔가 오늘 돌아가면서 자신감 하나만이라도 그래 나는 분명히 될 거야. 지금까지 내가 늦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동안 늦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신 것이 결국은 그렇게 길을 지어줄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나만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이런 뭐 상세하게 써놓은 거고요. 14년 전에 2천만 불을 이제 그때 투자를 했는데 보면 1,400배가 지분 가치가 지금 580억 불 580억 원이 아닙니다. 2천만 불 투자해가지고 580억 불 계산하면 그 정도 1,400만 넘는다 그래요. 제가 잘못하는데 아마 2,800배인가 봅니다. 그래야 되게 맞죠. 14년 전 가능성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10간 12지를 보면 맨 앞에 오는 게 뭐죠? 그렇죠. 자잖아요. 자가 뭡니까? 지잖아요. 지가 어느 동물 앞에 콧대를 타고 있습니다. 소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달리 그 1학년 이상의 순간 좋은 소를 한 마리 올라가라. 그 병에 자축. 그런 노래들이 아이들이 이런 제가 스프린트가 큰 작용을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 세계 1위를 향해서 끝없는 도전을 만두든지 뭐든지 오랜 동안 하면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일확천금에 드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하면 언젠가는 온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다가 집중되고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는 시대가 딱 두 가지를 얘기하면 전문화 글로벌화. 이제 앞으로 세상은
뭐든지 정문해야 돼. 만들면 만들면. 퍼스는 퍼스. 그리고 그걸 글로벌 세계 시장에다가 들고 다니다. 이 수식이 하나 가지고 성공한 기업도 있고. 그리고 서리색은 손톱깎이고. 뭐 회사 경영 상태는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손톱깎이는 서리색을 입혀줬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수익성을 지금까지 조금 이제 말씀드렸는데 수익성 분석이 뭐냐에 대해서 이거 읽어보면 그렇게 재밌어 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책에 있는데 아무튼 경제성 분석이라고 한다고 얘기했고요. 하고 정상적으로 매출이 실현이 될 경우에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냐가 현금 흐름 참수를 통하여 적정한 배당 매출 원리금의 상환을 할 수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을 수익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경제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경제성 분석은 너무 범위가 넓거든요. 수익성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 분석 속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수익 타당성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 책을 해놨는데 수익성 분석 Analysis of Profitability. 경영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결국 있잖아요. 회사에서 사장님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사장님들이나 뭐 관리자나 맨 마지막에 보는 건 그 흑자야, 적자야. 그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흑자라면 얼마나 수익이 났어? 그냥 흑자인데 수익이 많이 나면요. 그걸 같이 그림 같은 회사에 제가 그 방문한 어떤 회사는 5,000평 이제 그 부지에 그 오른쪽에는 쫙 가는데 냉동고입니다. 그 냉동고에는 와인이 1,200평 들어있고 그 오른쪽에 전부 지하로 가는데 그래서 또 반대편 쪽으로는 이제 잔디가 쫙 깔리는데 토요일마다 바베큐 파티가 있다. 무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노래방, 그 다음에 노래방이 고전 음악실, 그 다음에 뭐 이제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을 하여튼 복지시설 쫙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많이 그 사람 참 잘한다. 이런 생각하고 문을 이렇게 있는데 참 경영을 독특하게 문을 열는데 여기 보니까 요만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우리 둘째 딸 나무 왕개가 금년도 3학년인데 그림입니다. 그것도 화장실에 가면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한 번 읽어보실래요? 그렇게 하면 좋은 말을 쓰면서 우리 집에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그래서 그런 걸 들려서 감성 경영을 여러분들 회사에 나 조직에 입구에 들어갈 때이죠. 친절한 말 한마디 얘기를 갖다 붙이면 오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랑 이렇게 지금 한 시간 동안 항상 웃어도 되거든요. 서로 웃고 없나? 나쁜 소리를 해도 웃고 뭔 소리 웃고 쳐다보면 웃고 그러다 보면 사람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런 수익성이 결국 계산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감성적인 방법으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수익성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수익성 분석의 안자가 뭐야? 모르면 여기는 답이다. 요걸 하는 게 여기는 이 9가지를 그러니까 수익성 분석의 내용물은 이 9가지다. 이렇게 합니다. 이 수익성 분석에서 이 9가지는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여기는 전부 추정입니다. 아직은 사업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진행해서는 추정인 것까지 빼면 됩니다. 매출액의 추정, 그냥 매출액의 추정 추정 시설 투자 계획의 검토 및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보통 감가상각은 몇 년 만에 하나요? 그 기간에 따라 다르죠. 정의가 다르죠. 그렇죠. 통상 몇 년? 잘하시네. 기계에 따라. 예, 10년 만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통상 이제 한 5년 정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물건을 이제 온갖 걸 가졌는데 내가 모니터를 사서 모니터를 뭐 예를 들면 5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1년에 10만 원 정도의 가치를 주신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거든요. 한 4년, 5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거 모니터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강화산업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제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자금 조달을 이제 결국은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끝나가 이럴 때 이제 뭐 자기 인력도 필요하고 자금 조달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제가 이제 이 최근에 한 두 군데 그 자금을 조금 이제 얼마 안 되는 넣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좀 보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잘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인정을 하고 하고 싶은데 서류가 너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어려워지거든요. 좀 부드럽게 넣어주고 자금 조달도 계획서를 만드시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조달하면 자기 자본을 조달하면 문제가 없지만 타인 자본을 조달하면 그 금융비용 이자라든지 이자 외에도 다른 어떤 기회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자를 금융비용을 빌리기 위한 이자 외에도 수수료 들어갈 수 있어요. 금융비용 이런 거 추정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라든지 창업을 하면 뭐 자기 혼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뭐 최소한으로 한 명에서부터 수천 명 이렇게까지 같이 하시는 직원들 임직원 임금을 정하고 이럴 때 다 이제 원가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의 원가라든지 상반기는 판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뭐냐는 게 다시 보여야 되거든요. 그다음 운전 자본.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 처음 사고 시작하는 거는 돈 5억까지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그냥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 한다고 뭐 한 5천만 원 이상 쓰고 장비 사고 그다음에 보증금 한 3억 넣고 그러면 사업을 써버렸어요. 그럼 1억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은 그 보증금 쓰면 자기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쓸 수 있는 건 1억밖에 없는데 이 운전 자본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 자본을 적절히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된다. 운전 자본을 상당부분 갖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업 보증금을 담지 말고 임대료를 좀 높긴 하면서라도 보증금을 낮춰서 운전 자금을 충분히 가져야 하는 소액을 추정하고 근데 이렇게 어떤 그 원가, 시설, 감가상각비, 인건비, 자재비 이제 결국은 이제 회사 설립을 할 때 직원을 몇 명을 뽑을 것이냐 그다음에 사무실을 좀 뭐 시설말로 비과 건설한 데 갈 거냐, 군대 갈 거냐, 임대료 높은 데 갈 거냐,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은 기준이 뭐냐면 매출이죠. 그러니까 매출액을 얼마를 할 수 있냐가 우선 추정이 되고 그럼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120억을 한다 연간 그러면 월 10억씩 하는 거야. 월 10억씩 매출을 올리면 120억. 그럼 매출액이 120억이면 매 상품에서 평균적으로 이익이 얼마 남겠다. 이익이 30%가 남겠다. 그러면 36억이 남다. 매출액 120억에다 36억이 그럼 36억이 남으면 그 36억을 가지고 임대료 내고 뭐 내고 자재비서 총 자재비가 얼마나 쭉 보고 임금비가 얼마나 쭉 계산하고 쭉 떼어보면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니까 12억이 마이너스네 이렇게 된다면 매출액을 늘리든지 아니면 규모를 줄이든지 방법을 잡아요. 그래서 이걸 쫙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그렇게 해보면 결국은 몇 명의 인력을 가지고 어느 많은 스페이스에서 원재료 얼마에 이익률 얼마일 때 내가 요구하는 수익이 내가 투자한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내가 그래도 연 한 10%는 벌어야지. 먹고 살고 들고 그러면 1억 내가 갑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본금 대비. 운영자가 실제는 매출은 120억이 되더라도 자본금은 10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120억을 벌어가지고 프로그램은 얼마나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수익 성분을 해봐야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액을 추정 매출이 얼마나 될까. 그거를 여러 번 계속 이 변수들을 바꿔보고 점에서 바꿔보면 매출액이 얼마나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 번 해보면 머리에 탁 들어옵니다. 그 사업은 말이야 평균 이익률이 다 물고 들고 저 같은 경우는 머리에 탁 들어있는데 얼마를 팔면 얼마나 남아? 하면 거의 안 들려요. 그러면 인력이 몇 명이야? 그럼 평균 임금비가 얼마야? 그럼 인력 몇 명의 두루를 곱하면 월 얼마 비용이 나가고 한 달에 얼마 나가지? 그러면 얘는 보너스 한 100% 주겠구나. 얘는 오케이 200%. 그러면 1,400% 임금 1,400% 계산하고 12분 중에 아니고 14분. 거기다가 또 이제 퇴직금
뭐 이게 좋게서 15번. 오케이. 그러니까 임금은 12번 주지만 보너스 만약에 400%를 주고 100% 퇴직금 뭐 준비를 한다면 17번.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백인들이 그러니까 하루만 수십 번을 하니까 그런 게 머릿속에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충분히 해보셔야 되고 또 여기 외에도 여기 성취 않은 것도 모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지출, 특별 지출 그런 것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아까 맥셀의 그런 부분 같은데요. 그렇죠. 김정구. 아무튼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오래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 때문에 네 생각이지 하고 참고를 해요. 아무튼 성공 플러스 수익은 꼭 그런 건 아닌데 남들이 하지 않은 일에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요즘 시대는 괴짜가 좋아. 괴짜. 100가지 어떤 일 중에서 99가지는 못하는데 한 개는 정말 잘해. 그럼 뭐합니까? 그러니까 100가지를 전부 한 60, 70%씩 하는 사람보다는 99가지는 별론데 한 개는 100점 만점.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청와대 경호는 한대. 길이, 경원, 소장. 아니면 태권 4번 예를 들어. 아니면 뭐 피아노만 잘 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피아노만 잘한다. 그럼 뭐 고맙다. 기기. 결국 남들이 하지 않은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소성이 있다는 거죠. 비단 100점이 안 되더라도 기소성이 있다고 또 이게 성공이 되면 그때는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 성공하니까 막 그런 길을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마켓에서 모든 사람이 투자하게 되면 그때는 투자를 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행사도 있어요. 참, 앞으로 이제 창업을 하시면, 또는 아니, 창업을 하고 계속 사업을 운영을 하시게 되고, 사실 직원들에 대한 어떤 뭔가 잘해주고 싶은 게 방법이 잘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으니까, 야, 내가 잘해줄게. 그럼 얼마만치, 몇 센치만, 몇 미리만, 몇 그램만, 이렇게 합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외부 합해라는 걸 당해가지고, 요즘은 10억짜리 일을 따는데, 9억 9천짜리 내가 하는데 2천만 원씩 도와도 그렇게 얘기하기 참 미치는 거 같아요. 아니 표현해야 되는데 2천만 원짜리 내부하면서 보니까 안 이러고 와. 그러고 나중에 또 이제 이 사람이 거꾸로 이분한테 뭐 1억짜리 일을 주고 그 1억짜리 내부하 그렇게 내부하를 주고 막 이 말이 좀 괜찮다는 생각이 있어요. AP 얘기는 굉장히 그 급여도 많이 주고 뭐 좋은 거 근데 내부하도 조선이고 룰 올자 내부화폐라는 것은 아무튼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결국의 목적은 회사 전체로 봤을 때 수익을 어떻게 올릴 거냐. 하나의 방편들을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수익성을 크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좀 수치를 가지고 해보면 머리에 잘. 지난번에 얘기를 드려보니까 좀 이제 그 사업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아주 깊이 잘 아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상품이 회사가 뭐 상품이 한 개만 딸랑 할 수 있겠지만 또 좀 뭐 여러 개 있으면 상품 A라는 것에서 이 한 개가 100만 원짜리인데 100개를 팔고 월 100개를 팔고 한 개 100만 원이면 12달 1년을 하면 12억 저 일부러 맞췄습니다. 12달. 그 다음에 상품 B 같은 경우에는 한 개 300만 원짜리인데 100개를 팔면 36억. 근데 이런 어떤 단품간 성격의 상품이 있는 건 단품 성격.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 N가 이렇게 500만 원, 50억이 다 합니다. 합치면 100억이 100억이 안 됩니다. 아무튼 98억 여기 빠져가지고 이게 52억이 맞아요. 이런 어떤 제가 여기서 목표하면은 어떤 규칙된 어떤 가격으로 그러니까 단가가 정해지는 그런 어떤 상품 미술이 있을 수 없고 이게 100억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 이런 게 있으니까 100억 2억짜리 뭐 하면
서비스 매출이 있을 수 있는 게 상품 매출, 서비스 매출 이게 비상품 매출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농협이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과제라든지 이런 것처럼 서비스 매출이 내가 일을 했다. 이거 사람 파견했다. 이 경우는 서비스 D의 경우는 그래서 100만 원씩 100개명씩 얘기해주고 이렇게 30명. 아무튼 서비스 매출이 그래서 또 배열이 같다. 또 기타 뭐 부동산 매출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정기적 매출도 있고 또 뭐 어쨌든 간에 매출이 일어나서 50억이 일어났다 하면 이런 세 가지가 매출의 개념은 연간 기준이거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1년 동안 매출의 개념은 1년 동안 또는 뭐 3년간 매출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또는 3개월간 매출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통상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매출은 1년을 기준으로 피지컬이 FY 1년간의 기준인데 아무튼 이 집에서는 이 회사에서는 100억, 50억 해서 총 250억. 그래서 이런 매출이 예상이 된다,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250억이라는 매출을 잡는 상품 팔아서 자기가 자기 사업을 설립을 하든 사업을 하든 쭉 해보다 내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상품 매출과 서비스 매출과 어떤 거는 다 따져서 기타 매출 합해갖고 우리는 기타 손실도 있으면 일단 매출만 보는 겁니다. 매출을 봤을 때 내가 한 250억 정도 된다. 그래? 월 매출 220억 정도네? 그럼 이제 이거 남은 게 월 220억을 해가지고 12달 해서 월 20억 조금 남으니까 20억씩이면 그럼 내가 인력을 한 달에 임금을 얼마 쭉 하고 재료비 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내가 이런 추정되는 이런 어떤 사업에 이 회사의 매출액이 250억 정도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몇 명을 줄 것인지 이런 다 결국 최종이 아니라 최초의 목표는 매출액을 가지고 사업을 짠다. 사업 계획을 짠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있었던 여기서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매출액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처음 시작한 회사니까 쉽게 그냥 월 1억씩 내 혼자서 해가지고 내 혼자하고 여직원 안 하고 둘이서 해가지고 여직원이 남쪽에 둘이서 해가지고 월 1억씩 한다. 그러면 연간 12억이 그런 어떤 방향 경험.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게 시설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하다못해 캔터키 집을 해도 뭐 이렇게 뭐 튀김기라든지 뭐 우리는 그쪽은 잘 모르는 이건 시설 투자가 일어날 수 있고 컴퓨터 하는 것도 다 시설 투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감가상각이다. 그러면 10%씩 날라간다고 보는 거고 10년 감가상각이다. 그러면 자동차를 샀는데 3,200만 원 주고 샀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장종가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월 얼마씩 이제 감가상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지금 한 시간 좀 지났는데 한 7분, 한 5분 정도 쉬다가 네.